민법에서 토지는 일정 범위의 지명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의 그 공중과 지하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토지 소유권자는 자신의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이를 통해 이익을 얻고 매매, 상속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건물을 짓거나 인공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필요할까?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민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정한 목적을 위해 이용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지상권과 지역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일문단은 토지의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민법에서 지상권과 지역권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지상권과 지역권 모두 토지 소유권과는 별개로 설정할 수 있는 독립된 권리이다. 이들 권리는 당사자 간의 계약을 맺은 후 권리관계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등기부의 목적과 범위 등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두 권리는 권리를 설정한 목적과 그 특징에서 분명히 차이가 있다. 비교를 하고 있죠. 지상권과 지역권의 효력 발생 조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문단. 먼저 지상권은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건물, 인공구조물, 수목 등의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토지와 지상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므로 지상물에 안정적으로 소유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상권 설정이 필요하다. 지상권의 목적은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한 토지의 이용에 있으므로 이 권리는 토지의 지상물이 현재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3문단은 지상권의 개념과 지상권의 목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4문단. 지상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지상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이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와 지상권에 대한 계약을 맺고 지상권자, 지상권 설정자인 토지 소유권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 지상권 설정 방법에 대한 이야기네요. 이를 통해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설정된 존속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때 토지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해당 토지에 설정된 기존의 지상권은 영향받지 않으며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 지상권자, 지상설권자는 토지 소유권자, 지상권자랑 지상권 설정자는 다른 의미고요. 지상권 설정자는 토지 소유권자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문단은요. 지상권 설정 방법과 지상권의 특징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5문단. 다음으로 지역권은 소유한 토지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출입로로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 물을 끌어오는 등의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지상권과 달리 지역권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뿐 아니라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가 필요하며 이들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는 승역지,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는 승역지, 편익을 제공받는 토지는 요역지라고 한다. 이때 두 토지는 반드시 경계를 인접할 필요는 없다. 승역지를 이용하는 목적은 승역지를 통해 요역지에 필요한 접근성이나 자원을 확보하여 요역지의 가치를 높이는 데 있어야 한다. 가령 요역지의 접근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승역지의 일부를 출입로로 이용하거나 요역지의 토양을 비옥하기 위한 목적으로 승역지의 물을 요역지로 끌어오는 것이다. 5문단은 지역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6문단. 지역권을 설정하기 위해서 두 토지의 소유권자가 지역권에 대한 계약을 맺고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한다. 지역권이 설정되면 지역권자는 승역지를 이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지역권 설정자인 승역지 소유권자 역시 해당 인공구조물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즉 지역권이 설정되더라도 지역권자가 해당 토지를 배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권 설정자는 지역권자의 지역권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토지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승역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기존에 설정된 지역권은 영향을 받지 않지만 요역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될 경우 지역권도 함께 이전된다. 그러나 요역지의 소유권과 분리하여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없다. 6문단은 지역권의 특징과 효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바로 1번이었네요. 요역지의 소유권자, 즉 지역권자에 대한 이야기죠. 승역자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아니요, 없습니다. 6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각각 단락이 제시되어 있었는데요. 선지 2번, 지상권과 지역권은 모두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문단에 제시되어 있었고요. 선지 3번 지상권과 지역권은 모두 계약의 주체가 공동으로 등기를 해야 된다. 4와 6에서 반복이 되었었습니다.
선지 4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신의 지상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다. 사문단에 있었고요. 선지 5번 한정된 자원인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는 지상권과 지역권을 규정하고 있다. 1문단에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선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토지 소유권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이었고요. 선지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권자의 권리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지면에 한정된다. 지면에 한정 아니고요. 공중과 지하도 포함됩니다. 선지 2번, 토지 소유권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는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해 지상권이 필요하다. 3문단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토지에서라는 부분에서요. 적절하지가 않겠습니다. 선지 3번 보시면요. 이용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요. 함께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정답은 선지 4번이었죠. 지상물이 없는 토지의 소유권자라도 해당 토지를 이용하여 지상물이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과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3문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선지 5번 보도록 할까요? 토지 소유권자는 자신의 토지가 지역권이 설정되어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라며 제3자에게 토지를 처분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문단이 제시되었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적혀 있었죠. 승역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적혀 있으니까요. 처분할 수가 있네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는 윗글을 이해하기 위한 학습지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는 토지 Y를 이용하기 위해 B씨와 지역권을, B씨는 토지를 X를 이용하기 위해서 A씨와 지상권을 각각 30년을 존속기간으로 설정하였다. 2024년 10월 20일 A씨는 토지 X를 C씨에게 매도하고 당일에 등기를 하였다. 연두색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토지 X에 대한 소유권이 A에서 C씨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B가 되겠고요. 토지 Y는 소유권자가 B였어요. 그리고 지역권자가 A에서 CC로 바뀌게 되었죠. 소유권이 A에서 C로 바뀌었다는 게 어떤 것에 대한 의미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역권 토지 Y는 승역지가 되었다. 토지 X는 요역지가 되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아래는 2024년 10월 현재 토지 X의 등기부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선지 1번 A씨는 토지 X의 지상권 설정자로 2015년 10월 20일 이후 토지 X의 토지 전부를 이용할 수 없겠군. 토지 소유권자가 A씨가 되니까 지상권 설정자가 맞겠죠. 지상권 설정자는 B씨라고 하면요. 지상권 설정자 B씨는 지상권자는 토지의 배타조 점유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2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늘색 같이 보도록 할게요. A씨는 토지 Y의 지역권자로서 2014년 10월 21일에는 토지 X에 통행하는 데 필요한 인공구조물을 토지 Y의 동측 50제곱미터에 설치할 수 있겠군. 5문단에 적혀 있었습니다. 지역권은 소지한 토지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토지를 특정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다. 목적이 무엇이죠? 네, 통행입니다. 왜? 지역권이 설정된 상황이니까요. 맞는 선지입니다. 선지 3번 토지 Y의 지역권 설정자로 2014년 10월 20일 이후 A씨가 토지 Y를 통행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토지 Y를 이용할 수 있겠군. 자, 방해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토지 Y를 이용할 수 있다는 6문단에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여러분, 토지 Y의 지역권 설정자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용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6문단 제시가 되어 있었어요. 승역지의 소유자 B씨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이었습니다. B씨는 토지 X의 지상권자로서 토지 X에 지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24년 10월 20일 이후 C씨와 새로운 지상권을 설정해야겠군. 선지 4번은요. 4문단을 살펴보면요. 토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해당 토지에 설정된 기존의 지상권은 영향을 받지 않으며 새로운 지상권을 설정할 이유가 없겠습니다. 선지 5번은 왜 가능할까요? 6문단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승역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기존에 설정된 지역권이 그대로 넘어간다. 즉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선지 4번이 되겠습니다. 윗글의 지역권과 보기의 니은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민법에서 규정하는 상린권은 경계각 인접한 토지의 소유권자들이 토지를 원만하게 이용하기 위해 상호 간의 토지의 이용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이 권리는 토지 소유권자 간의 공동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로서 토지 소유권을 가지면 자동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별도의 등기가 필요 없다. 예를 들어 서로 인접한 두 토지의 소유권자 중 한쪽이 다른 한쪽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도로에 접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이라면 상린권을 통해 인접한 토지의 이용을 요구하여 도로에 접근할 수 있다. 정답은 바로 5번이었는데요. 어떤 부분이 틀렸는지 살펴볼까요? 기읍과 니은은 모두라고 봐야 돼요. 모두 토지 소유권자 간의 원만한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자, 2번 또한 기읍과 니은은 모두 소유한 토지에 필요한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기읍과 니은은 모두 적절한 설명이었는데요. 2번이 오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3번 보세요. 니은은 기읍과 달리 대상이 되는 토지들이 반드시 경계를 인접할 필요는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권 반대로 되어 있죠. 4번 볼게요. 니은은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선지 5번이 맞는 거였죠. 살펴볼까요? 기읍과 니은은 모두 토지 소유권자 간의 토지 이용에 대해 한쪽의 권리는 제한하는 반면 한쪽의 권리는 확장하는 것으로 보았다. 자, 문제는요. 지문과 보기에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근데 오문단을 살펴봤을 때 요육지의 소유권자가 올라가면요. 승역지의 소유권자는 내려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므로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5번이었습니다. 자, A는 가치를 높이다 라는 뜻이었죠. 가장 유사한 것은요.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예술에 대한 안목을 높였다. 즉 품질, 수준, 능력을 높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정답은 바로 1번이었습니다.